현재 북한의 실제 생활들을 소설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2024년 11월 평양시 중구역의 한 고급 중학교 교실. 창밖으로는 대동강의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낡은 유리창 사이로 겨울 냉기가 새어들어왔다. 교실 안 50여 명의 학생들은 두꺼운 속옷을 입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교실에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동무들, 이번 대학 입학 시험까지 이제 정확히 23일 남았소. 담임교원 리명숙의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20년 넘게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곧 그녀의 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을 지원하는 동무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하오. 올해 경쟁률이 작년보다 30%더 높다는 소식이요. 교실 맨 앞줄에 앉은 박성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 학교에서 손꼽히는 수재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도단위 당 간부였지만 평양시 중심부의 권력 핵심층과는 거리가 있었다. 어머니는 방직 공장 노동자였다. 성철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내 성적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옆자리의 최진혁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혁이는 성철이의 절친한 친구였지만 그들의 처지는 사뭇 달랐다. 진혁이의 할아버지는 항일발치산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었다. 이른바 핵심 계층의 전형적인 집안이었다. 너야 뭐 걱정이 없겠지. 내 성적이면 김대 정치경제학부도 문제 없을 거 아니냐. 성철이의 말에는 부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씁쓸함이 묻어났다. 북한에서 대학 입시는 단순히 실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출신 성분, 가정 배경, 당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성철이는 학교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평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저 멀리 대동강 건너편에 김일성 종합대학의 웅장한 건물들이 보였다. 김일성 종합대학, 북한 최고의 명문대학. 이곳을 졸업하면 당과 정권기관의 핵심 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정치경제학부는 그야말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가는 곳이었다. 역대 당 비서들과 내각 총리들 중 상당수가 이 학부 출신이었다. 형님, 여기 계셨구만요. 뒤에서 여동생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급 중학교 4학년인 선희는 1년 후면 자신도 대학 입시를 치러야 했다. 선희야, 오빠가 김대에 떨어지면 어쩌나. 형님이 떨어지면 이 나라에서 누가 붙겠어요? 형님은 전교 1등이잖아요. 성적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너도 알면서.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 남매는 모두 알고 있었다. 지난해 전교 2등이었던 김영호 선배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영호는 실력은 뛰어났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6.25 전쟁. 당시 남쪽으로 도주한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복잡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형님, 그럼 차라리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어때요? 거기도 좋은 대학이잖아요. 김책공대. 성철이는 생각에 잠겼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국방공업과 첨단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었다. 미사일 설계, 전자공학, 원자력 등 국가가 가장 중시하는 분야를 다루었다. 김대만큼은 아니지만 졸업 후 전망이 밝은 대학이었다. 국방공업 쪽은 요즘 국가에서 엄청 밀어주잖아. 김책공대 나오면 기술자로서 대우도 좋고. 하지만 나는 정치 쪽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간부가 되고 싶어. 그날 저녁 리명숙 교원은 교무실에서 학생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대학 추천서를 써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다. 선생님, 아직도 일하십니까? 부교장 강철수가 들어왔다. 60대 초반의 그는 이 학교에서 4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부교장 동무 박성철이 문제 말이오. 이 학생 성적은 정말 뛰어난데 김대 추천을 해줘도 되겠소? 강철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성철이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명숙 동무, 솔직히 말하면 어렵소. 성철이 아버지가 도단위 간부긴 하지만 김대 정치경제학부는 거기는 당 중앙위원회급 간부 자녀들이 가는 곳 아니오. 그럼 성철이 같은 인재를 어디로 보내란 말이오? 김책공대 전자공학부를 추천하시오. 거기라면 성철이 실력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소. 그리고 요즘 추세가 어떻소? 기술자들이 대접받는 시대 아니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성철이 같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같은 시각 평양시 중구역의 고급 아파트. 최진혁의 집에서는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에는 흰쌀밥, 고기볶음, 김치, 된장국이 올라와 있었다. 평양 일반 가정에서는 보기 드문 풍성한 식탁이었다. 진혁아, 대학 지원은 정했느냐? 아버지 최성국이 물었다. 그는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여러 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 네, 아버지.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로 정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당 간부를 배출했으니 너도 그 전통을 이어야지. 어머니가 진혁이의 밥그릇에 고기를 더 올려주었다. 우리 아들 공부도 잘하고 당성도 투철하니 김대는 문제 없을 거야. 지난번에 내 아버지 상급 동무가 입학 담당 부총장하고 친분이 있다고 하시더라. 진혁이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어머니, 그런데 제 친구 박성철이도 김대를 지원하고 싶어 하는데. 박성철? 아, 그 학생 성적 좋다며? 하지만 집안 배경이. 아버지가 말을 흐렸다. 진혁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오후 성철이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통일거리 인근의 장마당에 갔다. 공식적으로는 종합시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평양 주민들의 생활 중심지였다. 동무, 중국산 공책 필요 없소? 대학 입시 준비하는 학생한테 딱 줬소. 한 상인이 성철이를 붙잡았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얼굴에는 생활의 고단함이 묻어났다. 공책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철이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대학 입시 정보 같은 거 들으신 것 없습니까? 여성의 눈빛이 반짝였다. 아이고, 학생이 김대 지원하나 보네. 요즘 김대는 말이야. 웬만한 배경 없으면 힘들다고 하더만. 특히 정치경제학부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급 이상 자녀들로 이미 자리가 다 찼다는 소문이야. 성철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김책공대는 좀 다르지. 거기는 실력 위주로 뽑는다고 하더라고. 요즘 국방공업이 뜨니까 말이야. 최고 존엄 동지께서 직접 관심 가지시는 분야라고 하지 않소? 김책공대요. 그래, 김책공대 전자공학부나 미사일공학부 나오면 대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만. 중국 출장도 자주 가고 특별 배급도 받고 어떤 졸업생은 30대의 인민배우 칭호까지 받았다더라. 성철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성철이의 학교에는 또 다른 우수 학생이 있었다. 바로 한설이었다.
여학생 중 1등인 그녀는 평양의학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설아, 정말 평의대 갈 거야? 거기 공부 엄청 힘들다며? 쉬는 시간 친구들이 모여 대학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응, 우리 엄마가 방직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거든.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고마웠어. 나도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평의대는 실습비가 엄청나다며 학생이 직접 다 내야 한다고 들었어. 그건 좀 걱정이긴 해. 해부학 실습 때 필요한 약품이며 도구며 한 학기에 중국 돈으로 500위안은 든다더라. 500위안이면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었다. 일반 노동자의 몇 개월치 월급에 해당했다. 그래도 의사 되면 좋잖아. 평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어디 가도 굶지는 않는다며. 친구의 말이 맞았다. 평양의학대학은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졸업 후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었다. 무엇보다 지방으로 배치되더라도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존경받았고 환자들로부터 받는 감사 표시도 적지 않았다. 그날 밤 성철이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 박철민은 함경남도 당 조직부에서 일하다가 최근 평양으로 발령을 받았다. 50대 초반의 그는 당에 충성하며 30년을 일해왔지만 중앙 핵심부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아버지, 저 김일성 종합대학 가고 싶습니다. 성철아. 아버지는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였다.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10층 아파트였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방 안이 추웠다. 아버지도 내 실력은 믿는다. 하지만 김대는 제 성적이 부족합니까? 전교 1등인데요. 성적 문제가 아니야. 이 아버지가 도단위 간부긴 하지만 김대 정치경제학부는 당 중앙위원회급 간부들 자녀들이 가는 곳이다. 거기는 이미 입학 전부터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그럼 실력은 무슨 소용입니까? 성철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성철아, 이 사회가 원래 그래. 아버지도 젊었을 때 내 같은 꿈을 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 우리 할아버지가 평범한 농민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책공업종합대학을 가거라. 거기는 실력 위주로 뽑는다. 그리고 요즘은 기술자 시대야. 정치 쪽보다 오히려 전망이 더 좋을 수도 있어. 며칠 후 리명숙 교원은 성철이를 교무실로 불렀다. 성철아, 선생님이 심사숙고했는데 말이야. 명숙은 책상 위의 서류를 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는데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올해는 어려울 것 같구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무엇보다 제 가정 배경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게 아니라 명숙은 말을 흐렸다. 하지만 둘 다 진실을 알고 있었다. 대신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를 추천하려고 한다. 내 수학과 물리 성적이 뛰어나니까 거기서 충분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성철아, 선생님 말 들어라. 김책공대도 좋은 대학이야. 요즘 국방공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알잖니? 거기 나와서 미사일 설계나 전자무기 개발에 참여하면 최고 존엄동직께 직접 보고할 기회도 생긴다고. 성철이는 고개를 숙였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12월 초 드디어 대학 입학시험 날이 밝았다. 평양시 각 고급 중학교 학생들은 정해진 시험장으로 모여들었다. 성철이가 배정받은 곳은 평양시 대동강구역의 한 중학교였다. 시험장 입구에는 학부모들이 가득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녀들을 기다리며 손을 비비고 있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보온병에 뜨거운 옥수수차를 담아와서 아이들에게 건네주었다. 성철아, 긴장하지 말고 내 실력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의 손은 방직 공장에서의 오랜 노동으로 거칠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보고 올게요.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자 약 40명의 수험생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성철이는 배정받은 좌석을 찾아 앉았다. 바로 옆자리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영수가 앉아 있었다. 성철아, 너 어느 대학 지원했어? 김책공대. 너는? 나는 평양건설건제대학. 우리 아버지가 건설 쪽 일하셔서.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아버지가 건설성에서 일한 덕분에 괜찮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다. 조용히 하시오. 감독관의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엄격한 표정이었다. 지금부터 대학 입학 시험을 시작하겠소.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퇴장 조치하고 3년간 대학 응시 자격이 박탈되어. 시험지가 나눠졌다. 첫 과목은 수학이었다. 성철이는 문제를 훑어보았다. 미적분, 기하, 확률. 어려운 문제들이었지만 그가 3년간 준비해온 내용들이었다. 김일성 종합대학 입시는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정치경제학부는 면접이 당락을 크게 좌우했다. 시험이 끝난 다음 주 진혁이는 김일성 종합대학 면접장으로 향했다.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웅장한 대학 건물. 이곳이 바로 북한 최고 엘리트들의 요람이었다. 최진혁 동무 들어오시오. 면접장에는 3명의 교수가 앉아 있었다. 가운데에 앉은 60대 교수가 진혁이의 서류를 보며 물었다. 자네 할아버지가 김일성 주석님과 함께 항일빨치산 투쟁을 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백두산 지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훌륭하구만. 그런 혁명 전통을 이어받은 집안 자제답게 당성도 투철하겠군.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진혁이의 답변은 정확했고 교수들의 표정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마지막 질문이요. 자네가 졸업 후 어떤 분야에서 당과 수령님을 위해 복무하고 싶은가? 저는 당의 정책을 연구하고 집행하는 간부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 분야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좋소.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구만.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진혁이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성철이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평양의학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 기초적인 해부학 지식과 의료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한설 동무, 이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소. 어떻게 하겠소? 60대 여교수가 물었다. 앞에는 마네킹이 놓여 있었다. 설은 침착하게 마네킹에 다가가 상태를 점검했다.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맥박을 체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다. 사전에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간호사에게서 기초적인 응급처치를 배워두었기 때문이다. 좋소. 그럼 이 환자의 증상을 보고 어떤 질병을 의심하겠소? 설은 마네킹의 증상들을 종합해 답했다. 청색증과 호흡곤란, 맥박 이상을 고려하면 심장 관련 질환이나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면접 말미에 한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설 동무, 그런데 실습비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요? 평이되는 학생들이 직접 실습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설의 표정이 굳었다. 이것이 그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학 때 일을 해서라도 마련하겠습니다. 교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성철이의 동급생 중에 평양외국어대학에 지원한 박미란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영어 실력이 뛰어났고 외교관의 꿈을 키워왔다. 면접 후 며칠이 지나 미란은 담임교원에게 불려갔다. 미란아, 면접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이구나. 정말요? 선생님, 미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명숙 교원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하지만 미란아, 선생님이 솔직히 말해줄게. 요즘 외대 나와도 외무성 가기가 쉽지 않다더구나. 네, 그게 무슨. 외무성은 이제 정말 배경이 확실한 사람들만 간다고 해. 외교관은 해외에 나가는 직책이니까 당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집안 출신만 보내는 거지. 미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너는 외대 졸업 후 무역회사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요즘은 무역 일꾼이 오히려 더 낫다는 평가도 있더구나. 중국 출장도 자주 가고 외화벌이도 할 수 있으니까. 12월 중순 김원균명 칭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에서는 실기시험이 한창이었다. 이 대학은 성악, 기악, 무용 등 예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었다. 다음 최유진 동무. 18세의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녀는 가야금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리랑 변주곡이었다. 유진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아름다웠다. 5세 때부터 가야금을 배운 그녀는 각종 경연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좋소, 좋아. 다음 곡을 연주해 보시오.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진의 아버지는 보위부 간부였고 어머니는 국립교향악단 단원이었다. 음대 입학에는 충분한 배경이었다. 유진아, 축하한다. 1차 합격이야. 발표를 확인한 어머니가 딸을 껴안았다. 엄마, 정말요? 나 음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진이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졸업하면 중앙금 예술단에 배치될 거야. 평양에서 계속 살 수 있어. 음대는 특히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졸업 후 평양 거주가 거의 보장되었고 예술단 활동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시험이 끝난 후 성철이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합격 통지를 받았다. 전자공학부였다. 성철아, 축하한다. 진혁이가 달려와 성철이의 손을 잡았다. 진혁이 역시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합격 통지를 받았다. 너도 축하해, 진혁아. 두 친구는 함께 대동강변을 걸었다. 겨울 강물은 차갑게 흐르고 있었다. 성철아, 미안해. 내가 김대 가게 돼서. 왜 미안해? 내 실력으로 간 거잖아. 아니야. 난 알아. 내 집안 배경이. 진혁아. 성철이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됐어. 나도 이제 받아들였어. 어차피 이 세상이 그런 거잖아. 하지만 나는 김책공대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내 실력으로 인정받을 거야. 성철아, 너는 김대 가서 좋은 간부가 돼. 그리고 나중에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약속해. 진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친구는 말없이 강을 바라보았다. 12월 말 각 대학의 최종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고급 중학교 게시판 앞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몰려들었다. 김일성 종합대학 마이너스 최진혁, 김책공업 종합대학 마이너스 박성철, 김영수, 평양의학대학 마이너스 한설, 평양외국어대학 마이너스 박미란, 김원균명 칭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마이너스 최유진. 합격한 학생들은 환호했고 떨어진 학생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리명숙 교원은 게시판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올해 그녀의 반에서는 15명이 대학에 합격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성철이가 다가와 인사했다. 성철아, 김책공대 가서 훌륭한 기술자가 되거라. 선생님은 내가 꼭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 네, 선생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통일거리 장마당에서는 대학 합격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이번에 김대 합격한 학생이 우리 구역에서 3명이래. 3명이나? 대단하네. 그런데 다 간부집 자식들이지? 당연하지. 김대는 원래 그런 데잖아. 평범한 집 자식은 꿈도 못 꿔. 그래도 요즘은 김책공대가 대세라던데 국방공업 쪽 졸업생들 대우가 좋다며? 맞아. 우리 조카가 작년에 김책공대 나왔는데 중국 출장도 가고 특별 배급도 받는다더라고. 한편에서는 평양의학대학 이야기도 나왔다. 의대는 실습비가 장난 아니라며 한 학기에 중국 돈으로 500위안씩 든다던데. 그래도 의사 되면 좋잖아. 환자들한테 받는 게 있으니까. 그건 그래. 의사는 어디 가도 굶지는 않지.